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 저자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국어 영역 독해력 완성 두 번째 강의로 45문제를 위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 시험은 이러한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다음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으면 선택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특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문제 숫자와 연계해서 형식적 독해보다 내용적 독해가 왜 더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형식적 독해와 내용적 독해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교육 현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해 방법의 하나는 문제점 제시, 해결책 제시, 원인, 결과, 비교, 대조, 통념, 비판, 나열 등과 같은 전개 방식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나도 알고 친구도 아는 독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개 방식이 정말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전개 방식이 독해력 완성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어 영역 시험에서 전개 방식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수험생이 제시문을 읽는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해의 관점에서 내용을 묻는 문제와 형식을 묻는 문제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을 묻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또는 내용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둘의 구분은 선택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비문학 영역에서 형식을 묻는 문제를 살펴보면 독서 영역에서는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반박하고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하고 있다.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개 방식에서 등장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만들고 문제를 내는 것이 형식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내용을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기억한 실질적인 제시문, 내용을 선택지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매칭하며 구성하는 문제를 내용을 묻는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제시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에 형식을 묻는 문제, 즉 이러한 내용이 비교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선택지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비문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학 영역에서 형식을 묻는 문제와 내용을 묻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면 형식을 묻는 문제는 문학 개념, 즉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에 언급되는 어휘들이 선택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운동감을 나타낸다.
음보율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묘사한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학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형식을 묻는 문제이고,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제시문에서 인물, 사건, 배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문제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문학 영역에서의 전개 방식, 시 영역에서의 표현상 특징, 소설 영역에서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바로 형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개 방식을 필두로 한 형식적 독해 개념은 독해력 완성 방법이라기보다는 문제 풀기 위한 개념인 것입니다. 독해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어 뜻을 이해함.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이지, 그 내용이 비교하고 있는지, 대조하고 있는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지, 묘사하는지,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형식적 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독해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역별 형식을 묻는 문제와 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율을 정리해보면, 형식을 묻는 문제는 45문제 중 1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을 묻는 문제는 45문제 중 3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2014, 15, 16, 17학년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정리한 통계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내용을 묻는 문제는 3분의 2가 출제되고 형식을 묻는 문제는 3분의 1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을 묻는 문제만 잡아서는 국어 영역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독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 독해 개념을 활용해서 중심 내용, 즉 내용적 독해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학 개념을 마스터하고 독서 전개 방식을 공부했는데도 국어 영역 전수가 제자리였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공부는 대략 15문제 내외를 위한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독서 영역의 경우 전개 방식을 필두로 한 공부는 15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인 것입니다. 물론 화법, 작문 영역까지 확대를 하면 형식을 묻는 문제는 5문제 정도 내외로 출제되고 있는 것을 선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국어 영역 시험에서 형식을 묻는 문제는 정해져 있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반면 내용을 묻는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의 등급은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한 국어의 원리에서는 독해 역시 내용적 독해와 형식적 독해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형식을 묻는 문제와 내용을 묻는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듯이, 독해력 완성 역시 형식적 독해와 내용적 독해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적 독해, 내용적 독해란 무엇일까요? 바로 제시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선 비문학 영역에서 중심 내용은 핵심어, 화제, 주제, 화제 문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통틀어 중심 내용이다 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이 사례를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나요? 이 사례를 읽고 형식적 독해와 내용적 독해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음악의 정의와 개념을 이 제시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화와 음악의 비교를 정리하고 있고 더불어 반복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 또는 수사법과 관련된 형식적 특징을 뽑아내는 것이 형식적 독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6개의 문장을 통해서 핵심어가 시간, 방법, 반복인 것을 뽑아내고 화제가 반복인 것을 인지하고 화제 문장이 3번 문장인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주제가 음을 기억하기 위한 반복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내용적 독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식적 독해가 무엇이고 내용적 독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선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독해력의 완성은 형식적 독해와 내용적 독해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 두 방식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독해보다는 내용적 독해를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묻는 문제는 전체 45문제 중 1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 독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식적 독해는 내용적 독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논리문법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내용적 독해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3강, 4강, 5강, 이어지는 6, 7, 8, 9, 10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논리문법적 사고는 쉽게 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연결의 유형, 연결의 방식, 연결의 순서, 연결의 방향, 이러한 연결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논리문법적 사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제시문 독해의 오해와 이해 중 형식적 독해와 내용적 독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핵심어 찾는 방법, 화제 문장 결정 방법, 중심 내용 표시 방법 이런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인 문장의 연결고리, 연결 유형, 연결 방식, 연결 방향, 연결 순서 그리고 독서 영역, 시 영역, 그 다음에 소설 영역,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영역 이런 기타 영역들 등에서 논리문법적 사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강의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 45문제를 위한 공부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